적절한 상속 처리를 만약에 했었더라면 사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가장 깔끔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부과가 되는 상속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을 활용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임대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럼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 국적자가 부여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하고 기본적인 매각 절차는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준비 서류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 등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국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적자들이 매각하는 방법과 사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감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역시 한국에서 공증이나 경우에 따른 미국 대사관 공증도 있고 해서 역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거나 공증을 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단독 명의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과 공동 명의로 공동 지분으로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도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이런 경우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만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기는 어려우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분이임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를 내가 어느 누군가한테 위임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분이임장이고요. 만약에 처분이임장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기타 기본 서류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 계신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처분 위임장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받고 아포스트 인증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매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절세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이 되는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상속 받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절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을 만약에 상속받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한국 거주자로 상황을 만들어서 거주자인 상황에서 아파트나 이제 주택을 매각해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도 있고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시세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을 얻겠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의도 없이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아서 5년 동안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5년 이후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5년 이내에 매각해서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로 적용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1인 명의로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는 다수 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을 받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선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몇 명 명의로 받는 거냐 이런 부분도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을 할 때 납부한 취득세나 등기비용 이런 부분들은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매각 시에는 상속했을 때 들어간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매각 처리 과정에서 세금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떤 실수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뭐 한 3, 4억 밖에 되지 않아서 공시지가가 별다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상속세는 안 내서 좋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상속 처리를 만약에 했었더라면 사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별 의미 없이 5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매각을 하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앉아서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결과이거든요. 저희가 봤던 사례는 이 규정을 몰라가지고 번번이 매각에 실패하시다가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결국 매각이 성공을 하셨는데 중과세가 붙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례도 봤고요. 근데 미국 영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으로 왔다 갔다 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시라면 아무리 영주권자라고 해도 한국 세법상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요건을 맞추고 적정한 주소나 거소를 갖는 일정한 요건을 맞춘다면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아서 주택을 매각할 시 1세대 1주택 12억 미만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면 상당한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로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속받는데 같이 이름이 올라가면 이거를 나중에 매각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또 그때도 미국에서 서류나 이런 걸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분들끼리 그냥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명의는 한국에 있는 형제분들한테 해두고 나중에 매각하면 그냥 나눠줄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한 명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이걸 나눠주면서 괜히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결과 쉽사리 내린 결정 때문에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러한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정통한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속 처리하실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나오는 뭐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종합적인 세금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애초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들을 신중하게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처리함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전반적인 과정에 따라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총 측면에서 세액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과 부동산 매각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실제 처리했던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뭐 6월 말이었다면 매각은 실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공시지가하고 거의 3배 차이가 났습니다. 2억 5천보다 3배가 넘게 차는 한 8억 정도의 그 예상 금액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듣는 얘기에 따르니 배우자가 계시면 10억까지 공제를 받으니 우리는 어쨌든 상속세는 애초에 낼 금액이 없으니 아무것도 신고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당장 1년 뒤에 어차피 매각 계획이 있고 상당한 양도세가 납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별다른 생각을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큰 세금을 어쨌든 납부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 한두 마디 한 걸로 인해 가지고 운이 좋게 감정평가 기일이 일주일이 남아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 가지고 세금을 절세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상속인이 국내에 2명, 미국 시민권자 1명이었는데 무주택자 지분을 약간 늘려 가지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미국 시민권자가 섞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지분을 뭐 3억 원 미만 또는 20% 미만으로 줄여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액만 생각해서 가액만 생각해서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처한 지금 상속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깔끔하게 세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절세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동영상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가 답글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복잡하거나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